헌정사상 두 번째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향후 후폭풍이 거셀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검사장 회의 결과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큰 틀에서 핵심이 좀 네 가지인 것 같은데 어제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네, 일단 검사장 회의에 합의문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 여야가 원내를 구성할 때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다.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동의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발언의 취함록 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을 것이라 보고요. 다만 여기에서 나왔었던 것은 15년 만에 발동됐던 수사지휘권, 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첫 번째가 나왔던 것이 전문수사자문단 잠깐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고요. 두 번째는 이 발언의 취함록을 좀 살펴보면 일단 총장을 지휘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내용. 검찰총장에 대한 위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독립적인 특임 검사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도 한번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특임 검사가 필요하다. 여전히 이제 검사들에게 맡겨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지난번 천정배 장관이 이제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총장도 사퇴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회의에서 살펴보면은 일단 할 필요 없다. 사퇴하는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취함록인데 검사장들의 의견을 먼저 공개한 거. 사실 윤 총장의 입을 통해서 윤 총장의 결론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먼저 공개한 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총장은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죠.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빼고 서울에 있는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내렸던 이 명령권에 대해서 좀 철회를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의 최종적인 입장이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 전까지 계속해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제 나왔던 그 결과 보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문 자문 수사 자문단 이 부분은 추 장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단지 총장 배제가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는 총장의 지시 장관의 지시가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나온 결과인 것 같아요. 저 어떤 의도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자문 수사단을 하지 말라라는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그대로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하는 역할이 허수아비 총장, 식물총장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선례가 남는 거에 대한 이제 반기를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또 다른 제3의 대안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특임검사 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을 때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서 특임검사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하자라고 이제 검사장 회의에서 제안을 한 것은 결국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하는 거는 불공정하다.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인식하에 다른 제3의 검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강대강으로 지금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고 서울중앙수사팀에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결국 봉합하려는 의사는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법무부 장관의 그 지휘는 받아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그 서울중앙지검이 빠지고 특임검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미 구성된 수사팀에 특임검사가 포함되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해왔고 공정하게 해왔다라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인데 수사팀이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범죄 성립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장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해석하기 때문에 검사장 회의에서 지금 특임검사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수사했고 이미 수사 상당 부분 이루어질 정도로 잘 이루어졌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다른 검사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에 충분한 사안이고요. 이미 법무부에서도 지난 3일에 수사팀을 지금 와서 교체하거나 특임 검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 명분과 필요성이 적다라고 이미 이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임 검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추미애 법무장관 스스로도 이 특임 검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좀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두 번째 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 또는 발언의 취함록 결과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다라고 해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검찰청을 총괄 지휘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자인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 번복은 전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예.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검찰에 대한 기소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무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 그 어제 발표됐던 내용 중에 마지막에 써 있었던 게 거치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지어서 언급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법무부 장관의 재지휘라든가 수사 지휘가 결국은 윤 총장에 대해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정치적 해결 방법을 이렇게 사법적인 그 법무부의 어떤 그 법률 근거 하에 지휘 내린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총장이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중간에 사퇴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라는 검사님들의 시각이고 일부 일리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것은 현직 검사, 고위 검사가 연루되어 있는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견이 달라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국민들은 딱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라. 한동훈 검사님이 물론 강요미수의 공범도 아니고 혐의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장과 지금 수사팀 의견이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것에 대해서 나는 법률적으로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들한테 그것만 설득하게 해주면 됩니다. 총장의 지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자기 측근에 대해서 제대로 낸 칼날 수사를 하고 있는가 이 믿음만 준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총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론을 보시면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검찰의 어떤 독립성을 좀 훼손할 수 있는 우려도 상존하고 총장도 자기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하는데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거나 이런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면 뭔가 측근 감싸기 위해서 하는 공정한 수사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또 중립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철저한 수사 이것이 답인데 강대강으로 지금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해법을 사실은 지도자들이 찾아야 되는데 혼선만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쭉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일단은 당면한 과제는 윤 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아니겠습니까? 관측이 재지휘 쪽으로 좀 쏠리던데 재지휘라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발표된 것처럼 특임검사 제3의 대안으로 해달라. 사실상 전면 수용도 어렵고 전면 거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의 대안으로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타격도 덜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제시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무부에서는 거부의 의사가 표명된 상황이어서 오히려 제지를 요청하는 그러니까요. 것을 빌미로 징계 절차가 착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이게 전례가 있었던 얘기입니까? 징계라는 게. 현직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은 검찰총장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나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어떤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사표하는 수순을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징계나 감찰을 개시한 전례는 있지만 실제로 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 때 감찰을 착수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사표를 낸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징계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징계가 종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 검사의 징계 사유 중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무상 이런 의무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위반하면 징계 사유는 형식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게 이제 타당하냐 아니다 이런 공방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장관이 징계 소집 개시를 청구한다면 청구권자거든요. 그럼 징계 절차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 예.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무게를 더 두지 않는 규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회의 결과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마지막에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던 부분인 것이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해 준 것은 흔들리지 말고 강자에게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칼을 들이밀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2년이란 임기를 만약에 망가뜨리려면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기가 너무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으니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걸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줬단 말이죠. 이걸 반대로 설명하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겁니다. 검찰총장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민주적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위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냥 수사만 맡겨두면 되는 것을 왜 본인이 사퇴까지 할 것인가 그런 높은 권한을 놓지 않고 싶어한다. 이런 모습으로 또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사퇴할 사안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사 결과까지 끝까지 검찰총장이 지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지휘 요청 혹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두 가지 선택 이외에도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보통 기관과 기관이 또는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서로의 권한이다 하고 누구의 권한인지 헌법재판소한테 확인을 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외연상으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서로의 권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수사지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 해석을 받아보자 이런 주장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권한쟁의 심판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각하될 가능성을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장은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아니거든요. 법률적으로도 법무부의 산하청이 검찰청이기 때문에 총장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이렇게 권한쟁의를 심판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러면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청구를 하면 각하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실효적일 수 있다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는 건 그래도 너무너무 강대강으로 평행선을 가지는데 권한쟁의 심판을 열어보면 180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런 좀 정치적인 갈등이라든가 정치적인 갈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좀 해소될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에 한번 청구해보자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관 대 기관의 갈등이라서 권한쟁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기관 내의 갈등이기 때문에 권한쟁의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지자체끼리 어떤 유치 경쟁이 있었을 때라든지 또는 본인 지자체의 일이 아닐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청 자체가 법무부의 지휘와 통제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들도 많지만 군은 또 국방부의 또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국방부와 군이 충돌한다고 했을 때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추미애 장관 자체가 이미 이런 선언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번복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또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윤 총장이 만약에 수사 재지휘를 해달라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은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있어서 다시 어떤 징계를 하는 쪽으로 내릴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일단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사실 추미애 장관에 관해서 언행이라든지 발언에 대한 문제점도 괜히 좀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청 총장이 제 명을 거용했었다라든지 그 명령을 중간에 뚝 잘라먹었다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사실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런 표현까지 쓰는 것 보면은 일단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재지휘를 해달라고 했고 그 부분은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않는다라고 했으면은 분명히 징계 절차에 어느 정도 착수할 것이라고 보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 명확한 근거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아마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거기까지도 나아가는 것일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의 어떤
지시를 먼저 내리고 그걸 또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네, 한 번 중간 정도의 시한과 내용을 한 번 더 하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법조계 원로의 의견도 듣고 있다고 하는데 25일이 이제 검찰총장 취임 1주년입니다. 언제쯤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법무부의 시각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가 현재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것이고 지금 윤 총장과 대검의 시각은 이 지금 서울중앙 수사팀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공정하지 않게 지금 한동훈 총장에 대해서 검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 좀 강대강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지금 침묵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의견을 드리자면 지켜보셔라. 만약에 지금 수사팀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해서 만약에 측근 검사님이 기소되거나 무리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 결국 법원에서 심판 내려줄 거거든요. 범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언 유착이 있었는지가 이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한 수사다, 공정한 수사다는 주장만 있을 뿐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를 너무 강대강으로 키우다 보면 정치적인 쟁점이 돼서 정치화돼 버리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법부의 정치화 아니겠습니까? 사법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어서 조용하게 봉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